나이가 들면 자다가 새벽에 깨시는 경우가 많아요. 4시간 자다 깨고 또 2시간 자다 깨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암을 유발한다고 할 정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프로맨바이오 연구소장 박윤정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잠기가 밝아지고 선잠을 자게 되는데요. 하룻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야뇨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면서 잠이 조각조각 나는 조각잠을 자게 되고, 이게 불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뇌 호르몬으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의 경우 취침 2-3시간 전부터 분비되어 아침에 급격히 감소하는 주기성을 보입니다. 20대 때 멜라토닌 분비량이 100이라면 50대에는 절반으로 줄고 80대에는 또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잠들기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유지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가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나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뇌에 보내는 신호가 적어져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력 또한 여기서 떨어지면서 수면 사이클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수면호흡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 떨림증, 수면 중 이상행동 같은 수면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면 시간이 적으면 무조건 치매로 이어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게 적었던 사람들의 경우 뇌 청소의 기능이 떨어져 기억력이 저하되고 향후 다른 질병이 겹쳐 치매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 새로운 조직의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둘째, 면역 기능이 높아지며, 셋째,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넷째, 체온을 조절하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뇌를 청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낮 동안 뇌 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잠자는 동안 깨끗하게 배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양질의 수면을 취하게 되면 뇌 노폐물이 빠져나가 뇌가 깨끗하게 유지되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뇌 청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거나 치매가 올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잠은 연령에 맞는 잠을 자는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 엄격한 생활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면 시간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때 잔 시간이 아니라 침상에 머무는 시간을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방해 물질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고령 연령에서 카페인이나 술 같은 수면 방해 물질은 사실 한 모금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간혹 오해하시는 게 술을 마신 날 잠을 잘 잔다고 느끼시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알코올이 첫 번째, 두 번째 수면 사이클의 렘 수면을 억제해서 깨지 않고 꿈도 꾸지 않기 때문에 푹 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 세 번째, 네 번째 사이클의 렘 수면이 반동적으로 급증하면서 잠이 확 깨게 되는데요. 렘 수면에 들어가면 몸의 근육에 힘이 떨어져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되거나 숨막힘으로 인해 더 자주 깨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새벽에 빨리 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최근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드시거나 중간에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을 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스마트폰의 불빛은 블루라이트로 낮 시간의 햇빛과 유사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 빛을 아직 낮이라고 인식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자주 깨거나 얕은 잠을 자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자려고 하는 시간 2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운동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말씀드리면 만보를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보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인 활동량이며 잠을 자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면 사이클 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근력 감소이므로 근력 운동은 수면 사이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조각잠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면 자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수면의 질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시간 잤는데도 피곤하다는 사람은 정말 10시간을 규칙적으로 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소 2주간 규칙적으로 그 시간으로 잤음에도 피곤하다면 그때는 스마트워치나 수면 일기를 활용하여 잠든 시간과 깬 시간을 매일 기록해서 수면 부족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은 것보다 불규칙한 수면이 더 나쁜데요. 대표적으로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면 문제가 장기화되면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에서는 교대 근무병이라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할 정도로 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입니다.